여성들이 성추행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대구 경북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여성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가상화폐를 미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 검증에서 낙하산 논란과 함께 자질 문제가 적잖게 불거졌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선거 탓인지 복지단체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썰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 한파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많이 줄었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9도, 완동 영하 13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5도, 완동 4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영상 5도 안팎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이 추위는 풀리지만 극심한 건조함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오늘도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당분간 큰 눈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또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계기로 성추행 당한 이를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대구 경북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여성들은 이런 움직임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천받게 해주면 같이 자겠느냐. 최윤희 전 경북도 의원이 SNS를 통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밝힌 성추행 피해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이 지나갈 때마다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고발도 뒤따릅니다. 10년 전 도의원 시절 당한 것으로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리려 하지 않아 더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은 동료 의원들이고 남성들이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고 어느 누가 감히 의원님이 그러는데 그죠?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남자들은 그냥 히히덕거리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나서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후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딸들이 어느 누구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성추행 피해로 소가리를 했던 정혜향 대구 수성구 의원도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미투 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수성구의회 연수에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동료 남성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경북도 산하 공기업, 대구은행, 지역 농협 등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구 여성회는 상담 중 70%가량이 성추행 사건일 정도로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해자의 지위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르게 이제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각자 이제 고소하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지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일면에 대한 폭로로 시작된 성추행 고발 운동. 이번만큼은 구체적 방지책 없는 미완의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가상화폐를 미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식 거래소에서 거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잡힌 A씨는 지난해 4월 M 가상화폐 개발자에게 3천만 원을 주고 가상화폐 7억 개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가상화폐는 전국의 580여 명에게 되팔아 순식간에 3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곧 수십 배 뛸 거라는 사탕발림에 넘어간 겁니다. 전국에 5개 가상화폐 판매센터를 뒀지만 대구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여기에다 큰 돈을 챙기기 위해 가상화폐의 다단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습니다. 가상화폐는 교통카드 충전이나 물품 구매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였는데 명목상 거래소만 있었을 뿐 실제 회원 간 거래는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등록은 돼 있지만 명목상의 거래소일 뿐이고 사실 회사를 통해서만 사고 팔 수 있고 회사가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 일당은 투자금으로 모은 37억 원 가운데 14억 원은 수당 등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3억 원은 다른 용도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젯밤 8시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섬유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공장 건물 2개 동과 컨테이너 1개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9대와 소방관 11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의 사장 후보 인사검증에서 낙하산 논란과 함께 또 자질 문제가 적지 않게 불거졌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관통하는 흐름은 역시 경상북도 국장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빼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 지사께서 어떤 인과관계로 추천해서 하여튼 저는 뭐 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 답변 외에는 더 나올 수가 없죠. 지사하고의 인과관계는 절대로 입을 띨 수 없겠지. 도청 공무원 재직 시절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게 산 게 아니냐. 의원님 뭐 그래 오해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 게 이상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 볼 수 있는데. 허위 경력 기재 사실도 터져나왔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기술자 인증 발급을 허위로 발급해서 경상북도에서 한 10여 명이 적발이 됐어요. 거기 혹시 안종록 후보자도 포함되나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장 공개 모집 당시 응모 자격은 5개 항 중 하나 이상 해당돼야 하는데 기타 사항을 제외한 4개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응모 자격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수 위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상급을 넉 달을 못 하셨어요. 예. 4개월을 못 했단 말입니다. 예. 자격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주문하니까 그 주문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국장으로서 이제 직무를 했기 때문에. 안 후보자는 모교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낸다고 했다가 증빙을 하라는 요구에 아니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에 집중됐고 답변은 위원들 기대 이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탓인지 복지단체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썰렁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실비생활시설인 안동시 북후면 예다움.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지난 연말은 물론 설날이 코앞인데도 기부 금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명절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후원 전화조차 없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기에 더 움츠리려 드는다는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더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은 더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관위는 명절 때 적법한 기부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지 기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상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연말연시나 설, 추석 등 명절 때에는 개인이 아닌 복지단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자선단체, 구호기관 등의 기부금품이나 후원 물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권자에게 전달되는 개별 물품 포장지에 증명 성명을 표시하면 위반이 되겠습니다. 즉 선거에 나선 사람이라도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선단체나 사회보호시설 법인 등에는 출마자의 이름으로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개개인을 접촉해 돈으로 표를 사는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자선적, 구호적 금품 제공이나 의용금품 기부는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명절나기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에서 법정 감염병이 연간 5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발생한 법정 감염병 종류 가운데 수두, 결핵, 유행성 이하선염이 전체 발생의 84.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생 감염병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 최근 해외 방문객 증가 등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방제 수준으로 경찰청 밑에 있는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의뢰해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과 사부, 재정 모두를 시도로 넘겨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만 국가경찰에 맡기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대구의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지난해 저상버스 109대를 도입하면서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4%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92대를 도입하면 40%를 넘기게 됩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경사판을 활용해서 휠체어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이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쳐 경찰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규모 교민기관과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방범시설과 경비 인력을 점검하는 한편 침입 절도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절도 예방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과 역 등 주요 시설에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집중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전 전통시장과 백화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명절을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감시합니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4일까지는 도내 2,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100여 곳에는 각 지역 담당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낙동강과 공단 배수로 등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펼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트레이닝에 집중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위에 머무는 동안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이 큰 문제였던 삼성은 올해 캠프에서 힘과 체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느 해보다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파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많이 줄었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9도, 안동 영하 13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5도, 안동 4도까지 오르는 등 전 지역이 영상 5도 안팎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추위는 풀리지만 극심한 건조함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당분간 큰 눈비 소식이 없어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하늘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9도, 고령 영하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김천 영하 15도로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이 4도, 김천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3도, 영양 영하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4도, 영양 3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또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